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고지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을 놓고 그 전에 권리 구제 절차가 있고요. 그 이후에 권리 구제 절차로 해서 나눠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후 진행되는 것은 사후적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의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과세전 적부 심사입니다. 가만히 그 뜻을 갖다 풀어보시면 과세하기 전에 적부,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갖다가 심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후적 권리 구제 절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요.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세 예고 통지라고 했었는데요. 통지 대상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요.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 결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자에 대한 과세 자료 및 현지 확인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 비과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반려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추징하는 경우, 그다음에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었으니까 금액적으로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서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세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요, 국세에서는 해당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고지서 보내기 전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이런 절차를 갖다가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통지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항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징수에 대한 고지,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하는 경우에 이건 이제 뭐냐면 신고 후에 무납부 세액에 대해서 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통지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납세 고지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뭐 납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신고 절차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관련했을 때는 여기서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을 관련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그와 관련해서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관련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도 바뀔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에 맞춰가지고 지방소득세에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갖다 납세 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뭔가 조사하고 그에 따른 과세 전 어떤 그 예고 통지하는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하고 연동이 돼서 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 예고 통지를 갖다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기 전 징수, 수시부가 고지, 재조사 결정 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과세전 적부 심사의 청구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그다음에 과세 예고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당신한테 고지할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과세전 적부 심사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청구 대상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과세전 적부 심사의 청구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청구 대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과세전 적부 심사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느냐?
몇몇 사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책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당 그 조세 어떤 포탈에 혐의되는 그 금액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청구를 배제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고 통지를 한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갖다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심사 청구하고 그에 따른 결정까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럼 물론 이제 여기 뒤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고지서 뜩 보내가지고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법 또는 지방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 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청구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조세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제가 있고요. 배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